예, 미디어워치 TV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이 예고를 했던 대로 문재인식 개헌안과 문재인을 뺀 모든 야권들의 내각제 개헌안이 결국 오늘부터 정면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무슨 10월에 하자,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안 된다, 이런 말들만 하다가 이제 오늘 대놓고 한마디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든지 추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안을 던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해요, 원리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총선 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득표율이 정의당이 뭐 한 10% 얻었다. 그 뭐 민주당이 뭐 20% 얻었다. 그러면 국회 의석수가 우리가 300명이니까 정의당이 10% 득표율 얻었으면은 10% 의석수인 30석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즉 득표한 그대로 이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마디로 소수 정당이 아주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래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다들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다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했던 거죠. 그 물꼬를 자유한국당이 터준 겁니다. 실제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난 2016년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10에서 20석씩 줄어들고, 국민의당이 지금 원래 국민의당이 40몇 석이었죠. 원래 그 분당되기 전에. 그게 한 68석으로 늘고, 정의당도 한 30석으로 늘고.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이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넘겨주면서 이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게 되면 장관도 국회에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법만 봐도 총리가 대통령에게 후보자 장관 후보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버리니까 총리 추천권이 거의 유명무실화 됐는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회가 총리와 상의해서 장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버리면은 지금 문재인은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 문재인과 함께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고 했던 야당들이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6월까지 야권 단일 개헌안을 만든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투표는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뭐 9월이든 10월이든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서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합의가 되면은 어차피 다들 내각제로 해먹겠다는 데인데 합의가 안 될 게 뭐 있냐? 4월 28일까지 합의해서 그냥 지하철 때 밀고 가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야권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소수 정당이 유리하게 되니까 원래 내각제의 기본 틀이 다당제란 말입니다.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과반을 넘겨가지고 그대로 해먹겠다는 그 취지인데, 이게 다 합의가 됐는데 뭐하러 미루겠어요? 4월 28일까지요? 지금 내각제 요소를 가장 세게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완전히 내각을 사실 다 먹겠다는 그 전략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좀 유착돼 있거나 문재인 정권의 푸들 역할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마음속으로는 내각제 하고 싶은데 정권 눈치를 보니까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지 말고 추천만 하자. 총리를. 그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관을 추천하는 거나 장관을 임명하는 거나 뭐 똑같죠. 뭐 거의 똑같죠.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국회가 총리 추천 선출권 갖는 건 삼권 건립 위배. 딱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야권 전체를 내각제로 묶고 나오니까 이제 논란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선출권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은 의원 내각제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다.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균형을 흔드는 것이다. 국무총리의 추천 선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 예산 법률주의 이런 걸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의원 내각제 아니냐.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추천과 선출의 방식 차이가 있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 선출이든 임명이든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임하겠다,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는 거나 선출을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든 선출하든 그것은 내각제고 문재인이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있으면 그건 이원 집정제죠. 이원 집정제. 근데 이원 집정제도 그냥 내각제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사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2공화국 사례 때도 윤보선 대통령 그냥 허수아비였죠. 장면 내각이 다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쪽수가 국회가 많고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상권 분립이 한 번 무너지면요. 무조건 국회 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거 딱 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이 내각제 세력은 자기들 국회의원 임기 좀 끝날 때쯤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는 이걸 왜 개헌을 벌집 수시들 건드려 놔서 지금 빠르면 6월까지 개헌이 되도록 만들어 놨냐.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돼버리면요. 이걸 설사 문재인 임기 이후에 한다고 해도 사실상 내각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3년 뒤에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고 장관을 국회가 컨트롤하는 그렇게 대한민국 국가 틀을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이 3년 동안 난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3년 뒤에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0석,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야,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내가 해먹을 게 뭐 있냐. 문재인이가 뭐 친문 운동권이나 챙기지. 나 뭐 장관이나 시켜줘. 나 내각제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200석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200석 넘어가는 사정에서 개헌을 하는데 이걸 왜 3년 뒤로 미루겠습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해버리는 거죠. 헌법 공표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 이미 예전에 문화일보에 그 동국대 헌법학자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헌법 정신은 헌법이 공표되자마자 바로 시행해야지. 지금 있는 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우수하다 해서 국회의원 다수 200명이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국민투표가 통과가 되면은 이걸 왜 3년까지 기다리냐. 바로바로 해야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재인은 탄핵을 안 당해도 한순간에 그냥 김정은이하고 술이나 마시는 얼굴 마담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뻔했는데 문재인이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개헌안을 얼기설기 들고 나와서 내각제 개헌을 촉발시켜버렸거든요. 이게 과연 지자체 때 야당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려고 쓴 정치 공작이다? 저 계속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 개헌을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내각제 세력들하고 바른미래당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겠어요? 당장 지금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북한 김정은과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개헌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벌써 여러 차례 얘기했죠. 김정은과 통일, 그건 뭐 연방제 통일이나 홍콩 중국 통일이겠죠. 그걸 염두에 둔 개헌안을 담아야 한다. 일단 그것도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토 조항 바꿔야 되고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거 바꿔야 됩니다. 헌법에서. 이건 문재인도 바라는 바 아닙니까? 지금이야 못 냈지만은 4월 28일까지가 이른바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데 4월 말에 김정은 만나잖아요. 지금 어차피 여권까지도 이게 다 합의가 되는데 야권까지 개헌하겠다는 그거 뭐하러 6.13까지 가냐. 그렇게 되면은 야권들이 내각제로 합의하는 이 순간에 문재인은 헌법을 다시 던져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개헌안을 다시 내겠죠. 즉 시한이 연기되면서 그걸 던졌을 때 지금 내각제로 뭉쳐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래서 오늘 그 노컷뉴스 보도에서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고리로 문재인의 개헌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이 쉽게 얘기하면은 협상 타결, 뭐 제 시각으로 보면은 야합, 그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 청와대 반응 보세요. 제가 그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물론 자유한국당 애들은 연방제가 되든 사회주의 무슨 헌법이 들어오든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토지 소유를 이제 제한하고 이거 완전 사유재산 이거 침해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건데 그런 거 들어오든 만든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각제로서 자기들이 내각 권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그러면 임기가 지금 4년이 남았는데 문재인이 이거 왜 해줍니까? 애초에 그냥 개헌안 안 던지고 있었으면은 4년 동안 친문 운동권 패들끼리 계속 해먹는 건데 이거 던져놔서 완전히 이거는 뭐 식물 대통령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야합이 되겠어요? 연방제 안에.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어디서 사단 날지 모르는데 그 사단 났을 때는 연방제 통일 개헌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 사단 나면은. 그게 북핵 가지고 사단이 나든 북한 인권 말살 체제로 사단이 나든 사단 나는 순간에 문재인 연방제 올리지도 못해요. 그럼 그냥 내각제로 가는 거죠. 그대로. 더군다나 문재인이 저 김정은하고 그 쇼하는 거에 사단 나버리면은 그땐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더 주도권을 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문재인이 개헌안 올린 게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한다 그러니까 바로 열흘 뒤에 문재인이 6월 13일 지방자치제 때 국민투표하듯이 개헌을 서두르겠다. 저는 뭐 100% 연방제 하려고 이 수를 뒀는데 이게 꼬이는 거죠. 이게 이 광범위한 내각제 세력한테 지금 꼬이고 있는 거고 야합하기에는 문재인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연방제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문재인은 잔수 쓰다가 정권을 잃어버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문재인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다.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많이 경고드렸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구 집회를 토요일로 옮긴 겁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바른당역.
문재인은 탄핵시키면 되지. 문재인 믿다고 이 탄핵 사기 세력이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는 내각제를 우리가 지지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둘 간의 싸움에서 뭔가 틈이 벌어질 거고 그 틈을 통해서 사기 탄핵도 다시 잡아내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 두 세력의 개헌 싸움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